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4월 25일이죠. 4월 25일. 우리가 4월 18일 지난주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4월 25일도 주일이고 4월 18일도 주일입니다. 4월 18일에 우리가 선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복음 통일 진행하는데 기념일이다. 지금 복음 통일이 실질적으로 전쟁 형태로 혹은 훈련 형태로 미군의 훈련 형태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아무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범위가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말고도. 그러나 현재 제 주변에서 제가 가진 자료를 이래 점검해서 제가 또 그 해병대에 나왔잖아요. 포항에. 그 해병대 그 기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감각적으로 이거는 결정한 겁니다. 아무 누구한테 언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 사인 준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 통일이라 하는 이거는 정가원 목사가 외친 표현입니다. 그것을 얹는 거예요. 정가원 목사조차 지금 복음 통일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뭐 하나의 구호로만 외치지 이 진행자를 갖고는 지금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결국은
되겠죠. 이렇게 개성으로 들어가서 이 전선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선. 여기 아마 분명하게 하나의 전선을 미국이 요 정도인지 안 그러면 더 넓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분명하게 점령 형태로 해갖고 전선을 형성해서 또 아마 왜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처음 계획한 거하고 나중에 공격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선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계속 외교적으로 이 원산시에 들어가는 원산시 이거는 아마 자기들이 원할 거예요. 조차 항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다음 단계는 요까지 분명히 또 하나 요구를 할 거고 또 다른 한 곳에 요것이 아닌 좀 안정적인 어떤 위치에 요거는 전투 형태고 전쟁 형태고 여기고 그래서 요것이 원산시로 들어오면서 요거 자체가 좀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요 지역 정도에서 아마 미군이 주둔하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요게 원산이나 요 흥남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미국하고 바로 여차하면 여기서 바로 막 사람들이 달아붙을 수 있도록 요거는 대체가 될 수 있어요. 대체. 요 지역이 되든 요 지역이 되든 대체가 됩니다. 그렇게 볼 거예요. 이 전략을 생각하면 그래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미국도 생각 못하는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그 세계 기독청 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여기서 형성되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현재 중심국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개입되는 사태가 여기 온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요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보여준 그 신인균 국방TV에서 보여줬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그거하고 연결해야 이 자료들이 지금 신인균 국방TV 제목 미 재무부 한국 정권 때리기 스타트 요 내용 또 하나 더 제가 또 보여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는 안 듣고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고 반미 완전히 그냥 회오리 한번 해보려고 작전 짜고 있는 거 하루 만에 바로 들통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참 나라 썩은 나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중국 세관당국이 대북 수출 품목과 금액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사치품과 소비재는 단 1달러치도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중에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일 북중 무역 자료를 공개하고 3월 중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1297만 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71% 922만 달러는 인산 이온 암모늄과 질소 비료 등 농업용 비료가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중에 질소 비료 14,000톤, 미화 504만 달러치를 구매했고 공업용 에틸렌 수지 106만 9천 달러, 노동신문 발행용 신문용지 71만 9천 달러와 기타 인쇄용지 35만 6천 달러, 농업용 살충제 50만 달러, 고체 수소나 나트륨 34만 6천 달러 등을 수입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물량 중에 소비재는 전혀 없었는데요. 이는 북한이 매년 2, 3월 태양절을 앞두고 식량과 소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선물 정치를 벌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북한이 당장 농사지을 농업연구 외에는 다른 소비재를 살 여력, 즉 김정은의 개인 금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채찍 외에는 남은 것이 전혀 없는 김정은 정권, 과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해관 총사,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예상했던 대로 정의용이 한미 백신 스와프 이야기는 결국 반미 선동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의용이 백신 스와프 이야기를 꺼낸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백신을 안 줄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혀 반미 정세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백신 확보, 백신 물량 확정, 법적 구속력 있는 약관 체결 등 용어 혼란 전술을 쓰며 백신을 들여오지 않으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이 정권이 한미 백신 스와프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배신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꺼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미국이 자국 내 백신 사정이 어렵다며 올해 여름까지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은 미국은 이번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의용은 스와프라는 개념에 맞게 우리 측이 미국에 백신 반대 급부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스와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며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다 라며 자신이 말한 백신 스와프 주장을 단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 협력은 쿼드나 반도체 문제 등 외교 사항과는 별개라는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결국 정의용의 백신 스와프 소동은 미국은 어려울 때 돕지 않는 나쁜 나라라는 반미 선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하루 만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지금 이 중국의 비호를 받아서 또 중국과 함께 반미 선동을 하려는 그 아이템으로 백신을 지금 사용한다. 그래서 백신 스와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회에 가서 떠들고 했는데 이거 반미 선동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지금 오늘 아침에 올린 데일리 디펜스 조회가 그냥 뭐 잦아들기도 전에 바로 그냥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백신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하고 있고 심각한 토론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어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미국은 분명히 부스트샷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말 그리고 가을 초까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그 연구 결과를 내놓고 부스트샷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즉 지금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은 거의 다 맞았는데 3차, 4차까지 해서 완벽하게 백신을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화이자와 모더나가 연구한다. 그러면 결국 미국은 여름 말, 가을 초 그러니까 한 10월 초까지는 이 백신을 홀딩하고 있는다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가서 미국에게 심각하게 지금 토론하고 있다. 존 켈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존 켈리에게 그거 이야기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결국 그거 미국이 못 줄 것을 뻔히 알고 그 전날 정의용이가 그 말을 하기 전날 백신 부스터샷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안 주겠구나 라는 걸 알고 국회에 가서 백신 스와프라는 이야기를 했죠. 스와프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물어봅니다. 스와프라면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뭐 주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냐? 자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한 친구 아니다. 우리 어려울 때 안 도와주니까 이제 그 말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국 거짓말했다는 거 하루 만에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지금 미국 뒤통수 세게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또 바로 또 양쪽으로 또 양동작전에 나서죠. 문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중국이 저개발국가 이런 데다가 시노백신 나눠주는 거, 이 백신 공유하는 거 정말 훌륭한 나라다. 중국과 협력하겠다. 당신이나 시노백신 맞으세요. 누가 그 시노백신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을 마치 훌륭한 나라로 지금 이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됐는데 중국은 훌륭한 나라처럼 하고 미국은 진정한 친구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미국이 EPN 만들고 경제번영 공동체 만들어서 중국을 좀 압박하려고 하고 할 때 우리는 특정 국가를 상대하는 그런 거 참석 안 한다 라고 반대했죠. 미국이 항해의 자유작전 들어와라 했을 때 우리 군함 없다 안 보냈죠. 쿼드 참여해라 싫어 안 했죠. 그래 놓고 이거 그하고는 별개고 그냥 어릴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좌빨 언론들이 또 미국이 백신을 안 준다
창고에 재어놓고도 안 준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죠. 이거 중국하고 짜고 반미 몰아가려는 회색지대 전술 이거 사용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한 거 그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 했던 말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하루 만에 실토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그렇지만은 새겨드려야 할 이야기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해 한 소리 들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미국에게 훈수를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기 안쓰러웠으면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소리까지 하는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 재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청년 실업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4월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성토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꼬집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개혁을 해야만 중장기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기회가 제공되며 노령 빈곤도 낮출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란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등 1차 노동시장,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일자리 양극화를 극심하고 이러한 1, 2차 노동시장 간의 일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극히 경직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양질의 노동시장의 인력순환 경직 현상을 구조화하고 기업을 때려잡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번 재무부의 지적은 이례적이고 또 한국에게만 던져진 유일한 성토 메시지여서 미 행정부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정통성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은 결국 노령층도 빈곤해질 거야. 왜?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노령층들은 연금을 떼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앞으로 노령층의 연금 줄어들면 니들 지금 기득권층들 니들도 앞으로 불행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노령층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뭐냐? 1차는 이제 대기업, 아주 튼튼한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공무원 이런 든든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은 영세기업 또는 대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간제 알바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2차 노동시장인데 한국의 일자리 시장을 분석해보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비율이 10대 90이라는 겁니다. 이게 50대 50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10대 90이라는 겁니다. 왜냐? 1차 노동시장의 이 양질의 노동을 시장을 만들어주는 대기업들이 한국의 이 경색된 노동시장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해외로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빠져서 지금 미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정가은 목사가 하도를 이제 정부를 향해서 나오던 그 내용보다는 민주노총을 지금 공격하는 그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노동시장이라 하는 자체가 지금 경직되어 있다. 1차, 2차로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이게 서로 간에 1차 있던 사람도 2차로 갈 수도 있고 2차 있던 사람이 1차 갈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못 가도록 아주 경직되었고 그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 바라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봅니다. 이겁니다. 한미 외교부
역대급 난타전, 작심하고 전문 문재인 정의용을 미국 쪽에서 조롱한다. 이런 얘기.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정말 분노에 피가 끓어오르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분노스러운 이야기만 알려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빨리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을 몰아내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은 마오쩌둥이 김일성과 결탁해 보낸 중공군이었습니다. 우리 땅을 3년간 초토화시켰던 적에게 안쓰럽다, 추모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 추모 시설을 짓자는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원도의 인류 문화유산을 쓸어버리고 그 위에 중국 1대1로의 문화공작 전진기지를 짓겠다고 밝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강원도 지역의 6.25 격전지에 중공군을 추모하는 시설을 짓자고 주장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허소영 도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화천에 많은 중공군이 와서 죽지 않았느냐, 제3국 싸움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위로해야 한다 라면서 이곳에 중공군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추모 시설을 만들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원도도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안권영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은 한미연합군이 저격능선 전투로 명명한 전투를 중국식 명칭인 화천 상감령 전투로 부르며 이 전투는 중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중 문화타운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것도 황당한데 그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우리를 침략했던 적군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 도의원이 이야기한 화천은 이른바 8.55 전투, 저격능선 전투로 2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사망한 전장인데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적지에서 침략군을 위로하고 기리는 장소를 만들자는 정치인들의 주장,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허소영이라는 여잔데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춘천 오지역구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도의원 분포를 보니까 35대 11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네요. 강원도 도백도 민주당이고 도의회도 35대 11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고, 강원도 원래 이런 동네였습니까? 강원도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불행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뻔했죠. 우리 한미연합군, 연합군과 우리 한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도백이 이렇게 차이나타운 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는 강원도 도지사인 최문순이 뿐만 아니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지금 바뀌었지만 그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왜 중국 하면 이렇게 헐떡헐떡거릴까 하는 저희 정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십시오.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의용이 꺼낸 스와프 주장에, 백신 스와프 주장에 예상했던 대로 한미 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정의용은 진정한 친구 운운하면서 백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주장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정의용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4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사적으로 진행된 외교 대화는 말할 수 없다라며 이번 대화가
정의용이 밝힌 진지한 대화가 아닌 사적인 대화, Private Diplomatic Communication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현 단계에서는 국내 백신 접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면서 뜬금없이 백신을 달라고 요구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백신을 나누는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라는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20억 달러를 지원했고 여기에 더해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며 미국이 백신 나눔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한국 집권 여당과 좌파 언론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스와프, 즉 교환이라는 의미보다는 백, 즉 구걸하다에 가까운 현 정권의 대미 외교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집권 초기부터 그렇게 외교왕, K외교, 네고시에이터 등 수식어를 붙여가며 찬양했던 정권의 이 외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적인 망신과 동맹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죠. 정의용이 백신 스와프, 야 이거 반미 고치시켜서 이 반미를 가지고 내년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획책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미국 국무부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백신 공유 노력을 찬양을 했죠. 여기까지도 이제 무슨 소리냐 하고 또 미 국무부가 또 난타전을 지금 벌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정부와 미 정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진실 공방, 진실 게임 그리고 반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정의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얘들 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무슨 소리냐? 그냥 사적인 대화다. 그냥 호주머니에 손 넣고 어디 뒤에 흡연실 가가지고 그 백신 좀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사적인 대화? 그래서 사적인 대화 뭘 어떻게 나눴냐? 그 사적인 대화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교 협상장에서 외교관들끼리 하는 공식적인 내용은 이건 발표하는 것이지만 사적으로 여기서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나타난 이런 정황이 우리가 지금 다르게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다른 면으로. 결국 이 작전이 지금 진행되는 이 실제로 전쟁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미국이나 북한한테 완전히 외톨이로 전혀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미국과 한국에 나타나는 이런 갈등 문제로 미국의 그 국무부나 재무부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대로 전 세계에 노출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내는 한미 방위조약 이 말은요 하나도 언급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언급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만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한미 방위조약 없애야 된다. 한미 방위조약은 없어졌다. 이제 무효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은 이 한미 방위조약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없애야 된다든 저거 없애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꼭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한 주장을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나타낸 이 주장이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민들은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말을 의미를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요 내용을 붙잡고 이 복이 이렇게 붙잡고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가 어떤 복을 받는 건가? 국민들에게 앞으로 향후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대로 현재적으로
7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이 내용이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온다는, 여기까지. 응? 그렇게 보는 과정에 우리가 2021년 4월 18일 복음 통일의 진행 지금 시작일로 우리가 기념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치